Win 18! Win 19!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올해 NFL 최고의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쿼터백 브락 퍼디입니다. 이게 누구고 배경이 어떻게 되고 왜 이 선수가 신데렐라 불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는 몇 해 전에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슈퍼볼에 진출을 했었어요. 당시에 49ers 강력한 일선 수비와 함께 감독인 셰너헨의 창의적인 러싱으로 게임을 압도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실제로 당시의 상대였던 패트릭 마홈즈의 칩스를 4쿼터까지 크게 앞서기까지 했으나 마홈즈의 매직에 무릎을 꿇고 말았었습니다. 이 당시 49ers의 쿼터백은 지미 가라폴로, 흔히 말하는 지미지였어요. 수려한 외모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 톰 브레이디 밑에서 백업으로 수확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 선수였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눈에 띄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49ers는 이 선수의 한계에 대해 동시에 분명히 느꼈던 것으로 보여요. 안정적인 운영은 가능하지만 게임이 위기에 처했을 때, 특히나 상대 수비가 본격적으로 이 쿼터백을 압박해 올 때 자신들의 최종 우승을 위해 필요한 한 방을 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슈퍼볼에서부터 살짝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9ers 공격이 성공적이었던 것에 대한 대부분의 공헌도 오히려 지미 가라폴로 쿼터백인 지미지보다는 천재 감독인 셰너헨의 창의적인 러싱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본인들도 그렇고 많이들 그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해 NFC 챔피언십에서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극강의 러싱 게임으로 완전히 압도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후에 이렇게 한번 어긋난 신인은 서로 간의 불안감만을 증가시켰고 49ers는 자신들의 미래를 지미지가 아닌 새로운 선수에게 찾게 됩니다. 큰 값을 지불하고 드래프트 21년도 3번 픽으로 트레이 랜스라는 새로운 쿼터백을 뽑게 됩니다. 이 트레이 랜스에 기대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트레이 랜스의 높은 포템과 함께 기동력 때문이었습니다. 셰너헨의 이 러싱에 대한 엄청난 창의성과 러싱 전술에 대한 엄청난 전문적인 운용 능력과 쿼터백이 운동 능력까지 좋으면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무기들과 상대 입장에서 훨씬 더 곤란스럽고, 지미지가 여러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약점은 거의 없다시피 한 기동력이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을 압박해올 때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특히나 약점이었는데, 이 때문에 전체적인 쿼터백으로서의 종합적인 기량 자체는 지미지가 우월했지만 팀의 미래인 트레이 랜스를 주전으로 내세우는 결정을 49ers의 순회진이 하게 돼요. 팀이 슈퍼볼을 노릴 만한 슈퍼스타들이 공수 양쪽에 득실득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미래의 픽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일 잘하는 선수보다 미래를 위한 픽을 내놓는 게 맞는 결정이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저도 영상을 하나 올렸으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갖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 랜스를 주전으로 22시즌이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 랜스를 쓰게 되는데, 트레이 랜스가 시즌 2주차 경기에서 참 아이러니하고 슬프게도 시즌 아웃 때는 부상을 당하게 돼요. 팀의 모든 것을 걸었던 픽이 또 한 번 부상으로 시즌을 결정하게 되고, 갖은 논란 끝에 다른 팀으로 보내기보다는 후보를 어떻게든 붙잡았던 지미지에게 또 한 번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필드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한 끗 모자랄 때도 있지만 전반적인 퍼포먼스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지미지가 49ers라는 NFL 최고 명문, 특히나 쿼터백 관련해서 보기 정말 많았던 49ers에서 뛰면서 조금은 가혹한 억가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남자는 하늘이 선택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교롭게 트레이 랜스의 부상과 함께 한 번 더 49ers를 이끌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필드에 들어선 지미 가라폴로는 지미지에게 기대했던 플레이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확실히 압도적으로 필드를 찢는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고, 여러모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중간중간 보여주는 폼이 떨어지는 왜 그래 하는 그러한 순간과 플레이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어지는 7승 3패의 고승률까지 그야말로 지미지스러운 경기가 계속되면서 49ers는 리그의 최고 티어 러닝백 중 하나였던 크리스찬 맥캐프리까지 데리고 오면서 오케이, 49ers 올해 정말 진심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줬는데, 이러던 와중에 지미 가라폴로가 또 한 번 시즌 아웃 당하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49ers 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참 절망적인 쿼터백 상황에서 긴급하게 들어온 선수가 바로 이 영상의 주인공인 브락 퍼디예요. 자, 브락 퍼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매해 NFL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번 픽이 이제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과연 이번 1번 픽은 누굴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오고 가죠. 이전 영상에 나왔던 트레버 로렌스처럼 대학 시절부터 온갖 기대를 받으면서 황금픽 계보로 뭐 뽑히는 사람도 있고 깜짝 1번 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1번 픽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 반면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이렐러번트라고 불리는 픽인데요. 매 드래프트의 가장 마지막에 뽑힌 선수를 이제 미스터 이렐러번트라고 부릅니다. 이렐러번트,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 그야말로 모든 구단과 이 관계가 없는 모든 구단에서 흥미를 끌지 못한 선수인데 언더독 신데렐라 스토리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드래프트의 마지막 선수를 미스터 이렐러번트라고 USC의 리시버였던 파울 살라타 선수가 이렇게 나름의 좀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드래프트에 뽑힌 선수는 이 살라타 선수와 인터뷰도 하고 14년도인가부터는 그 딸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 가족이 이제 미스터 이렐러번트에 뽑힌 선수를 초대해서 같이 디즈니랜드도 가고 로스벤 트로피라는 상도 수상을 하거든요. 조금 첨가를 드려서 말씀드리면 이 디즈니랜드는 이제 86년도에 자이언츠 슈퍼볼 우승 때부터 나왔던 전통인데 슈퍼볼을 우승하는 쿼터백이 이제 I'm going to Disneyland, I'm going to Disneyland이라고 이렇게 약간 연볼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인터뷰가 어느 정도 있어요. 슈퍼볼 우승 쿼터백끼리. I'm going to Disney World. I'm going to Disney World. 그리고 이제 로스맨 트로피는 대학 최고의 선수가 받는 게 이제 하이즈맨 트로피인데 요거를 한번 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언더독 신데렐라 스토리를 분명 바라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 자체나 뭐 이 초대 행사 자체도 실질적인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예능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이들이 뭐 팀의 중심은커녕 후보로만 살아남아도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미스터 이렐러번트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브락 퍼디 샌프란시스코 49너스에서 세 번째 쿼터백으로 트레이 랜스, 지미지의 부상에 이어서 49너스의 지휘봉을 잡은 브락 퍼디가 바로 전년도 21년도 미스터 이렐러번트 즉 21년도 맨 마지막 픽이었어요. 이 미스터 이렐러번트였던 브락 퍼디에게 당시 7승 4패에 충분히 슈퍼볼을 노릴만한 강팀인 49너스의 쿼터백 자리가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꽤나 화제였습니다. 49너스 팬들은 자신들의 수비가 슈퍼 우승팀급 수비였기에 부상의 신들이 우리 버렸나 하고 절망을 했고 미스터 이렐러번트인 브락 퍼디에게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발 망치지만 말아줘 하고 빌게 되었는데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 슈퍼볼급 때는 팀인 49너스의 흐름을 망치지만 말고 그냥 제발 안정적으로 최소한만 해줘를 바랬던 브락 퍼디가 오히려 팀을 캐리하는 정도의 활약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미지의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투입된 마이애미 전부터 무려 5게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팀의 시즌 최후반부 5연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스탯을 지켜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우선 올해의 스탯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팀의 주전이라고 하는 트레이 랜스의 경우에는 1승 1패, 패스 성공률 57.7%, 경기당 패싱 야드는 100.5야드, 터치다운 5개, 인터셉션 2개, 패서 레이팅 97.3, QBR 33.4, 러싱이 34.4야드예요. 지미 가라폴로는 7승 3패, 패스 성공률 67.2%, 경기당 패싱 야드는 221.5야드, 터치다운 16개, 인터셉션 4개, 패서 레이팅 103, QBR 54.7, 경기당 러싱 야드는 한 3.2야드.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왜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지미 가로폴로가 쿼터백으로서의 성취가 더 높다고 말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패싱 야드, 정확도,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에 있어서 두 선수 간의 차이가 좀 보이고 반면에 왜 코치진이 트레이 랜스를 사용하고 싶었나도 어느 정도 느끼게 해주는 게 트레이 랜스의 러싱 야드를 더 활용하고 싶었을 거고 트레이 랜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명이 다 부상으로 빠졌죠. 그리고 이 영상의 주인공인 브락 퍼디 21년도 미스터 이렐러번트 출신으로 지금 49너스의 공격을 진두지휘 중인 브락 퍼디의 스탯은
5승 0패, 패스 성공률은 67.4%, 경기당 패싱 야드는 226야드, 터치다운 10개, 인터셉션 3개, 패스 레이팅이 106.4, QBR 68.3, 경기당 러싱도 0.6야드예요. 그야말로 이게 웬걸입니다. 이 3명의 쿼터백 중에 정말 가장 잘하고 있는 쿼터백이 브락 퍼디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놀라울 만큼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야말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브락 퍼디가 특히나 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침착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느 정도 다리를 활용한 능력인데, 돌핀스전에 자기 진영 45야드에서 나온 플레이입니다. 바로 돌핀스의 주특기가 나오는데 바로 올블리츠예요. 수비수와 리시버들을 모두 다 1대1로 둔 상태에서 최후방에 한 명도 두지 않고 블리츠, 즉 쇄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쇄도하는 수비 숫자가 오라인보다 훨씬 한 명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나가야 돼요. 왜냐면 한 명이 블로킹 없이 쇄도에 들어오니까. 이걸 한 번 더 꼬아서 돌핀스가 하나 더 잔재주를 넣었는데, 쇄도하려는 수비 한 명이나 두 명을 쇄도시키지 않고 오히려 필드 중앙 초단거리 지역을 지역 수비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쇄도를 하게 되면 이 압박을 느끼면서 짧은 단거리 패스 할 수밖에 없는 쿼터백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건데, 이러한 플레이가 참 숙련된 쿼터백도 이런 식으로 올비치가 들어오면 빠른 판단이 강요되어서 대응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특히나 루키들 상대로는 자신의 흐름, 자기가 수비를 분석하는 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는데, 한번 보세요. 브락 퍼디에게 쇄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퍼디의 시선을 보시면 이 두 명의 수비가 빠지는 걸 보자마자 바로 느껴요. 우측에서 한 명이 오픈으로 쇄도에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 쇄도를 거의 쳐다도 보지 않고 본능적으로 발로 샤샤샥 피하고는 쭉 돌아 나가서 플레이를 만들어줘요. 그야말로 이 수비 포메이션과 전술에 대한 인지와 분석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이 정말 빠르고 운동 능력까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플레이인데요. 49ers의 카이 셰나인 입장에서는 이 지미지가 보여줬던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 빠르고 정확한 판단하는 능력과 트레이 랜스에게 원했던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의 다리로 빅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기존에 있던 쿼터백의 장단점이 합쳐지면서 서로 약점이 상쇄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브락 퍼디입니다. 이외에도 확실히 대학 시절에 오래 있었던 만큼 흔히 말해 루키와 같은 이렇게 허둥지둥함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팀의 선수들이 배열이나 포지션 상황상 반칙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야 그거 아니야 잠깐 정렬 다시 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지시를 할 정도로 프로 무대에 대한 겁이나 흔히 말해 쪼는 게 거의 없고요. 둘째로는 또 중요한 것이 브락 퍼디의 빅플레이 능력이에요. 수비들이 아직 흔히 말해 브락 퍼디를 크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의 팔이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49ers의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이 훨씬 더 집중 견제를 받게 되고 49ers의 게임은 단거리 위주, 특히나 러싱을 위주로 펼쳐지기 때문에 브락 퍼디의 패싱 정도는 그래 어쩔 수 없다 치고 러닝을 막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선 수비 쪽에 상대적으로 자원을 덜 쏟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 이 리시버들이 완전 오픈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브락 퍼디뿐만이 아니라 49ers, 카이 셰나인의 강력한 러싱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9ers의 경기를 복귀하다 보면 속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레이 랜스는 이런 빅플레이의 기회를 못 읽고, 왜냐면 시야철이나 이런 데서 아직 미숙하니까, 지미지는 이런 빅플레이 기회가 나와도 어느 정도 본인이 시간을 벌어줘서 패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비의 압박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기동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브락 퍼디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49ers의 핵심 무기들 브랜든 아육, 디보 세뮤얼, 크리스찬 맥캐프리, 조지 키틀의 리시빙 성적을 최근과 시즌 초반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이 게임당 야드와 평균 패스 비거리가 좀 늘어난 선수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크리스찬 맥캐프리와 조지 키틀의 활용 능력이 정말 늘었다는 게 이 브락 퍼디의 체계에 들어오고 나서 눈에 띌 만한 것들인데요. 이 두 핵심 선수들이 지난 몇 주의 경기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때마다 속 터졌던 이 49ers 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반가운 상황이긴 합니다.
수비 쪽에서 올해 수비수의 가장 1번 후보 중 하나인 닉 보사와 중원에서 허리를 잠궈주는 리그 최고의 미들라인베커인 프레드 워너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를 압살하는 리그 제1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에서는 리그 제1의 타이트엔드 중 하나인 조지 키틀, 러닝백인지 리시버인지 모를 크리스찬 맥캐프리와 디보 세뮤얼 등 어마어마한 슈퍼스타들이 많은 게 바로 49ers, 샌프란시스코 49ers입니다. 이 차려진 밥상에서 밥상만 없지 마라 라고 제발 바랬던 브락 퍼디가 오히려 지금 하정우급 먹방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49ers를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팀 중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과연 이 강력한 49ers, 특히나 신데렐라 스토리, 언더독 스토리 그 자체인 미스터 일레번트의 21년도 미스터 일레번트 브락 퍼디의 도전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어디까지 갈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